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음식점들이 음식 가격을 인하하는 등 손님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대거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 마련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현재 매출 감소로 문을 닫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점심 식사 시간에도 관공서 주변 식당 안은 텅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음식 가격을 인하하면서까지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단체 손님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2-3명 단위의 손님들이 주로 찾으면서 매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시는 손님 수도 많이 줄었고요. 매출도 당연히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 손님이 안 오니까 이제 매출 자체가 안 되고 직원 쓰기에도 힘들고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출 자체가 반절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영업 운영하는데 아주 힘듭니다. 일단 단체 손님은 아주 많이 줄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2분, 3분 이 정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0개사 중 7개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업장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중 약 70%의 업체는 경영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사업 축소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응답자의 약 6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평균 감소율은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응답자 중 약 50%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조속한 소비 촉진 정책 마련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경상남도의 공공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는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공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017년 개관을 목표로 경남 창원시 사림동 옛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기록원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방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기록원은 문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문서고와 기록관리 작업을 위한 전문 보존 공간, 대국민 기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전문 보존 공간은 일반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등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온도와 습도 등 보존 환경을 달리하는 맞춤형 서고로 운영됩니다. 또 기록원 1층에 전시실과 기록정보 열람실, 기록 체험장을 마련해 도민들이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 여성가족원이 2017년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수강생들의 취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여성가족원이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2017년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노인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실버 지도사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방과 후 교사 패키지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수강생들의 취창업 도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7년에는 블로그 마케터, 염색방 창업 등 22개 강좌를 신설해 총 257개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강 접수는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원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닌 다문화와 복지 등 주제를 정해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특색과 테마로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도서관은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가의 도서가 준비돼 다문화 가정 이용자들이 각국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자료실에서 매주 목요일 운영 중인 다문화 체험의 날은 점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산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 강사를 초청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반 도서 열람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료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상동화 구현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체험관과 노인들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전통 음식을 주제로 하는 삼천도서관, 친환경적인 건지도서관, 영화를 모토로 하는 인후도서관 등 전주시 공공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특색으로 전주를 알리며 학습공간이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캠브리지 대학의 초청을 받아 아시아 민주화 인권 신장을 위한 광주의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측은 윤 시장을 초청한 배경에 대해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발원지다며 광주의 5.18은 정신계승 측면에서 여전히 진행형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던 윤 시장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가 캄보디아에 광주 진료소를 세워 운영하고 네팔 지진 발생 때 긴급 의료 구호단을 꾸려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측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광주는 핍박받는 민중, 인권과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과 꾸준히 연대를 모색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역사와 아시아에서의 역할, 개인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광주 정신을 이야기한 윤 시장의 강연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강연은 무엇보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광주를 세계화 소통하고 연대하는 도시로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강연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유령 농업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 유령 농업법인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대중 의원이 전북 지역의 유령 농업법인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전북 지역 농업법인 중 절반이 소위 유령 농업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5분 발언자로 나선 김대중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도내 총 6,843개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전체의 52%인 3,518개에 불과하고 전체 농업법인 중 20%에 이르는 1,394개 업체가 시정명령이나 해산명령 등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조사한 농업법인 지원관리 실태 결과에서는 도내 농업법인 중 부동산 투기업을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농업법인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농업법인 제도는 지난 1990년도부터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인으로 등록만 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혜택과 농림축산재정사업의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이러한 제도가 세금 감면과 지원금 빼먹기의 악용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각종 혜택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유령 법인에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의원은 단지 실태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적발된 유령 농업 법인에 대해 후속 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복지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지난 8일 옛 제주 상록회관에 공간을 마련하고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과 관내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기존 제주도 고용센터를 비롯해 제주시청 복지지원팀, 제주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제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한 번 방문으로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 상담과 금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센터의 개설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도농 상생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창조적 세종 농업 실현을 주제로 지난 8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제5회 세종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종시 농업인 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과 소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 상생의 창조적 세종 농업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수 농업인 표창과 문화공연, 세종시 조치원 배품평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농촌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 함께 잘 사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조선업 위기에 따른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 최종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조선업 위기에 따른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모집에 들어갔으며 12일간 모집된 인원 가운데 최종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주 30시간의 근로를 하게 되며 사업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선발 방법은 시 내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시청에서 일괄 선발해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밀집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 실업에 대한 취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심 제고, 사회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관련 실업자를 비롯한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업자 가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선업 관련 퇴직자 또는 가족의 퇴직 및 경력증명서,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장기 실업자 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지난 10월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말천방 들노래를 임실군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일대에서 전해오던 농어로 지역의 전형적인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서 불리던 향토농요인 말천방 들노래가 70년대 초 언론사에서 처음 소개된 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복원돼 전승되고 있습니다. 임실군 삼계면 두월마을 일대에서 전해오던 이 농요는 문열가, 모심기 노래, 연계타령, 방아타령, 사랑가, 어휘싸오, 산타령 등 8개의 노래로 과거의 농경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 복원은 지난 2012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말천방 들노래 축제위원회를 조직해 시작됐습니다. 마을을 재생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들노래 복원 논의를 시작해 2013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 축제의 상업화 또는 획일화된 축제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천방 들노래는 주민들이 직접 복원한 의미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유지와 전승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임시구는 지난 10월에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향토성과 역사성, 전승 보존회의 유지, 전승 노력을 높이 평가해 말천방 들노래를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